이 그래픽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 대통령 재판 중단에 대한 법적의 반응. 요거는 한번 보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의견 엇갈리는데, 그러니까 84조 해석 맞게 했나? 김종철 연대 교수 같은 분은 84조 취지 고려할 때 재판 멈춘 건 타당하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전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벌써 이게 본인 이름 밝히고 하긴 좀 소추는 기소만 해당된다. 대통령 당선 전 시작된 재판은 계속돼요. 제가 알기로는 저게 다수설이었고 2017년대도 뭐 저 의견이 진보적인 헌법학자도 저기에 한 표를 던졌었습니다. 대선 결과 보고 재판 중단했나 왼쪽 와서 유권자는 재판받는 거 알고도 선택했으니까 대통령직 박탈하는 건 민주주의에 반한다. 그러니까 재판 중단이 옳다는 취지의 예. 정태호 교수. 정치권 압박에 사법부가 알아서 미리 누워버린 형국이다. 저게 장영수 고대 교수. 오른쪽 의견이 조금 더 저는 와닿고 아마 교수님도 그러실 것 같고. 재판 중단이나 불복이 가능한가. 저것도 사실 논점인데 이게 지금 기일 지정 이거는 추 지정한 게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이라서 항고나 법적 그 불복 장치가 없다는 게 저게 좀 다수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차라리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차라리 통과시켜 주면 그 법을 가지고는 뭐 재판부가 위헌 법률 신청을 해주든지 아니면 일반인이라도 헌법소원 해서라도 다툴 수 있는데 재판장이 그냥 추지정합니다. 저거를 가지고는 지금 물론 오른쪽에 나오는 것은 주진우 의원은 재판 중단은 단순한 소송지휘가 아니라 결정이었다라고 해서 항고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저게 지금 제 보니까 소수설 같아요. 근데 우리 엠께서 전문이시니까 저럴 때 재판부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부가 바뀌면 그 재판부는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하겠어요? 그렇죠. 그건 마치 이 재판부 그렇지만 다른 재판부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겠어요 지금 분위기가? 사실은 사법부의 독립이 정말 지금도 꼿꼿이 살아있다면 어떤 재판부 하나는 아니요 전 생각해 보니까 헌법 84조 그거 아닌데요? 전 재판할 건데요? 이런 재판부가 나오는 게 맞죠. 그럴 때 이제 이를테면 그럼 대법원에서 이런 혼란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해서 대법원에서 이거는 84조는 기소만이니까 재판하는 게 맞습니다. 든지 아니면 대법원에서 이렇게 그 정리해주고 궤를 잡아주는 게 맞는데 그렇죠. 지금 같아서는 뭐 다 플립처럼 우르르 누울 것 같아요. 근데 그 아까 제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재판 받는 걸 말씀드렸지만 그 네타냐후 총리 재판도 그 재판부 용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나는 이건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환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많은 또 그 네타냐후 지지자들 또 반대 엄청 했죠. 그렇죠. 또 물론 반대자들은 또 재판 받아야 한다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재판부 용기가 또 있었던 경우는 그런 식으로 현직 총리고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이고 재판은 뭐 특검 관련된 얘기가 길어서 좀 이제 오래됐고 다 끝났습니다. 자, 두 번. 자, 인사 논란 덮친데 개딸 민국 덮치나라고 조금 도발적인 제목을 달아봤는데 왜냐? 지금 사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이승엽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지명할 것 같다는 그 논란, 그다음에 뭐 민정수석 논란, 인사 논란이 있는데 좀 이따 다루겠습니다만 제가 왜 개딸 민국이라는 얘기까지 했느냐? 그 기사를 먼저 한번 띄워가져 보세요. 있나요? 대통령실이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그게 없으면 하여튼 제가 소개해드리면 대통령실이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라는 걸 가동해서 국민 집단 지성을 활용한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추천받겠대요. 근데 벌써 이제 물론 좋은 뜻으로 좋게 될 수도 있는데 이걸 놓고 뭐 개딸들이 추천하는 인재만 좋은 자리 가는 개딸 민국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 여론이 벌써 나와서 오늘도 장차관도 좀 국민들 추천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뭐 아니 좋을 수 있는데 사실 아시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정치학 용어가 뭐냐면 소수의 과잉 대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 국민으로 보면 소수예요. 마이너리티인데 이분들이 똘똘 뭉쳐서 집결해가지고 여기 쑤셔 다니고 저기 다니고 뭐 이렇게 경선에 관여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다수의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잉 대표 되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정치 활동에는 사실 뭐 그냥 지켜보는 침묵하면서 지켜보는 사람보다 굉장히 그 액티비스트들이 있어요. 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 그분들의 목소리가 큰 건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몰려다니면서 정당의 어떤 민주적인 의결 과정이나 그 선출 과정을 왜곡시켜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비슷한 게 뭐 개딸 민국이라고 뭐 말씀을 우려를 하셨는데 뭐 좋은 의도로 시작했겠지만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도 아니면 그걸 의도해서 그걸 명분으로 포장한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좌표 찍고 누구 딱 정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몰려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것들의 또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나올 것 같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땡땡땡 앞부분 인사 논란 더 엎친데 진짜 엎쳤냐?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대통령의 집사 변호사라고 뭐 속칭 그런 이승엽 변호사 헌법재판관이 제 느낌은 시킬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대법관 증언법도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제동을 한번 걸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걸로 봐서는 저는 안 시킬 것 같아요. 안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왜냐하면 그 두명 지명하는데 3명 후보에 그렇죠. 올랐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게 지금 3중 4중 장치를 좀 만들어 놓고 있는데 예.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 알아서 그냥 재판부가 누웠기 때문에 이건 좀 뒤로 가셔도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민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인다면 이승엽 재판관을 강행해서 밀어붙이는 건 저는 사서 저는 매를 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한겨레 신문도 이런 기사를 썼던데. 그럼요.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렇게 뭐 여러 가지 교육관계 친한 이완규 법제처장을 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지명했을 때 난리였잖아요. 난리 났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 합니까? 그거 뭐가 다르냐? 더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이완규 법제처장은 종결된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예요. 예. 뭐 징계 소송하고 장모 사건 아닙니까? 예. 그거 다 종결이 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안 갖고 무슨 그럼요. 헌재까지 올 가능성은 없죠. 희박한 이미 다 거고. 종결된 건데 뭐. 지금 이승엽 변호사가 맡았던 진행 중인 사건들은 사건이잖아. 사실은 나중에 헌재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들. 이완규보다 훨씬 더 악질적인 인선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걸 밀어붙인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더군다나 이승엽 변호사는 정말 생각보다 인연이 깊었더라고요. 그 논란에 그때 도지사 시절에 친형 정신병 강제 입원 그거가 결국은 거의 그때 이재명 도지사가 정치 생명이 날아갈 뻔했었어요. 그렇죠. 저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인가 나와서 끝날 뻔한 거를 그 유명한 대법원의 권순일 대법관의 그 50억 클럽 50억 클럽 논란이 있죠. 뭐 그렇죠. 사실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리고 그 유명한 뭐 표현의 자유가 숨쉴 공간을 마련해 준다 뭐 이런 그래서 이제 뭐 토론할 때는 무슨 뭐 소극적 거짓말이 된다 그랬나? 맞습니다. 저는 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재판 때부터 관여해서 제가 보니까 정말 막 총알이 난무하는 이 전장을 이재명이란 정치인 총알 하나만 맞았어도 정말 쓰러질 수 있었던 그 손잡고 같이 있던 전우예요, 전우. 그러니까 보온을 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가 가네요. 실제로 그때부터 했었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뭐 이분 없었으면 사실 살아보기 힘들었을 게 아니에요. 청와대 1급 비서관 조서는 성이 안 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같은 자리에 시켜주고 싶고 둘째 이 정도 되는 사람 시켜놔야 거기서 딱 붙잡고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정도 보온의 심정은 이해가 가나 대통령이 되는 순간 보온을 무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저는 역풍이 분다. 그리고 민심의 저항을 일으킨다.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은 물론 지금 오광수 수석 뭐 좀 이따 그분들도 논란인데 그거 말고 그 산하의 비서관 4명 지금 이렇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그 그래픽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지금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 공직기관 비서관, 법무비서관 그리고 이번에 사법제도 비서관 이게 뭐 사법개혁한다 그래서 사법제도 비서관까지 지금 4자리 이게 사실은 다 센 자리들이거든요. 엄청나죠. 다 센 자리들이에요. 옛날에 그 누구죠? 그 재선 의원 출신인 백원우 이런 분이 가서 1급 비서관을 할 정도로 조국 수석 밑에서 그렇죠. 재선 의원이 가서 비서관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센 자리인데 저기가 지금 다 민정비서관은 다 거론입니다. 아직 확정된 거 아닌데 공직선거법 담당했던 이태영 변호사,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것도 공직선거법 담당했던 전치영 변호사, 그다음에 법무비서관엔 대북송금 변호인 이장영 변호사, 사법제도 비서관엔 대장동 변호인 조상호 변호사가 검토되고 있다.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저렇게 안 되리라고 저렇게 된다면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지난 총선에도 비명행사, 친명행제 이야기했을 때 가장 상징적인 사람들이 바로 대장동 변호인들이 대거 배지 달고 들어왔잖아요. 그분들이 또 사실 배지 달고 들어와서 가장 사법 리스크 방탄하는데 앞장서서 그 선전선동했던 분들이고. 그렇게 고위직 지낸 분들이 정말 그럼요. 온몸을 던져서 방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지 달고 지금 와서 국회에서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민정수석실 밑에 저 중요한 핵심 보직 비서관 자리에 철저하게 다 이재명 그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심는다 하는 것은 만약에 저렇게 된다면 저는 대놓고 국민과 한판 싸우자는 거라고 좀 봅니다.
저는 그렇게 또 안 할 거라고 믿고 싶고요. 왜냐면 사실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기조는 괜찮았어요. 괜찮았죠. 예, 실용이라는 입장에서 그 강원식 비서실장이나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 우상호 괜찮고. 수석도 사실은 그럼요. 사실은 4선쯤한 분이 수석 가면 그럼요. 오히려 좀 몸을 낮춰간다고 생각할 그렇죠. 텐데 그분 온화하고 합리적이라는 그렇죠. 점은 예. 그리고 소위 찐명도 아니시잖아요. 아니죠. 예. 강원식도 그렇고. 예,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인선한 걸 보면 아직까지는 저는 실용이라는 이재명 표의 어떤 그 실리주의가 있다고 보는데 위성락 그 거기도 정책실장도 괜찮고. 사실은 예. 한미 관계 꽤 정통한 분이죠. 정통하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저 민정수석 밑에 저 4명의 비서관 자리를 저렇게 철저하게 자기들 개인 사건에 수임을 맡았던 변호인을 채운다는 것은 저는 오보이길 바랍니다. 오보이길 바랍니다. 정말. 그리고 오늘 경향신문 이 기사 혹시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광수 민정수석은 사실 민주당에서 오히려 반대를 서영교 했었죠. 의원 네. 아니 왜 지금 검찰 개혁한다면서 특수통 출신을 시키냐 보니까 오광수 변호사가 정말 저 연수원 동기 대통령과 동기긴 하지만 특수통이었고 저 특수통들에 관한 보직 중앙지검 특수부장 이런 거 했었고 검사장까지는 정통 검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시킬 때 말이 많다가도 일단 네. 민주당도 플리표를 먼저 두어서 아니 들어보니까 좋은 분 같대 하고 고개를 숙이긴 했는데 근데 이분 불법재산 은닉 의혹이 글쎄요. 나왔더라고요. 저도 그 기사가 났던데 아마 이제 그 차명으로 이제 그 뭐 재산, 땅, 부동산 같은 걸 이제 관리를 하던 사람이 있잖아요. 네, 검찰 시절에 부인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네.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렇게까지 네. 신문이 있으면 보통 이거 굉장히 취재를 그렇죠. 자신 있게 했다는 뜻인데. 그리고 이제 실제 소송이 진행됐더라고요. 그래 소송 그리고 네. 제가 이 기사 읽어보니까 네. 저희도 이제 옛날에 이런 취재 많이 그래요. 봐서 이 정도 기사 쓸 정도 이 정도 사실관계면 사실은 그래서 그때 옛날에 차명 많이 했어요. 많이 했죠. 공직자 재산 신고하고 이러니까 그럼요. 많이 했어요. 많이 예. 해놓고 돌려달라고 그러는데 이제 쌩까고 안 돌려준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 그게 소송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부지기수였죠. 뭐. 그 중에 사건이 연관돼 있어서 뭐 최종 확정까지 됐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저 논란은 뭐 없는 기사를 쓴 게 아니고 당연히 오광수 수석의 그 재산 은닉들은 차명 재산 관리는 그렇죠. 분명한 걸로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는 부동산 실명법, 공직자윤리법을 모두 어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니 제가 볼 때 어겼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이 정도 의혹이면 어떻게 이제 혹시 낙마할 거로 뭐 이미 아니, 뭐, 그 대통령도 전과사범에 5개 형사재판 받는데 된 분인데 뭐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행정부의 가장 큰 인선 원칙은요 범죄 사실은 상관없다예요. 김인석도 보십시오. 범죄 경력, 범죄 전력은 묻자고 상관없어요. 드린 말씀인데 범죄 사실 상관없다가 아니라 네. 범죄 사실 있으면 가점 준다. 설마 아니 너무 아무것도 없으면 넌 뭐했니? 대통령하고 너무 대비되고 그러니까 조금 가점 아니 이건 농담입니다. 농담인데 아니 왜냐면 사실은 뭐 다 저간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근데 뭐 김민석 총리 지명자도 그렇고 저 강훈식 비서실장 뭐 무면 운전은 그렇게 좀 생뚱맞은 의혹이 있었더라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 뭐 좀 가정사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 있으셨다고 뭐 하는데 특별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전과자들이 전과가 좀 꽤 많긴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아니 대통령이 그런데 대통령이 인선하는데 그게 무슨 큰 장애 요인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게 전혀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김민석 총리 후보 딱 하는 거 보고 뭐 이거 그냥 쌩까고 가도 된다. 그러니까 아마 범죄 경력 있는 사람들 전전긍긍하던 분들은 이번에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찾을 자리 다 찾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역설적으로 인재 등용의 폭은 엄청 넓어지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 요즘에 또 청문회 자리라는 게 과거에는 그 청문회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이 제도가 굉장히 열풍을 불일으켜 가지고 근데 위장전입 하나면 아유 낙마 그냥 무지하겠어요. 낙마 그러니까요. 무지하겠는데 예. 지금은 그냥 하루만 고생하자 이거예요. 그렇죠. 별로 또 크게 의미도 없고 그다음에 또 그 입법부는 절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청문 보고도 채택이야 뭐 그냥 눈 감고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도 새로 당선되고 아마 그런 좀 여론을 좀 신경 쓰기도 하고 실용을 한다고 본인이 얘기한 거에 부합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걸 조금 이렇게 잠재우고 같이 가려는 분명히 그런 기운도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예. 실용 실리 좋은데 도덕성도 중요한 잣대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예. 공직자라는 게. 근데 이제 지금 뭐 우리 한국 정치도 그렇고 미국 정치도 그렇고 이 도덕성이란 잣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냥 스트롱맨 그다음에 뭐 그냥 선전선동 뭐 파퓰리즘 이걸로 가서 그냥 표 얻으면 그냥 다 간다 이런 식의 지금 정치가 횡행하는 시대여서
저도 지금 좀 더 악하게 살아야 되나 고민이 될 뿐입니다. 사실은 시대 정신에 좀 안 맞으세요? 안 맞아요, 안 네. 맞아. 하여튼 그래서 이런 지금 거기다 김경수 장관 저는 뭐 김경수 장관 그 정도 사실은 노선이 달랐다가 이번 선거 열심히 도와줬으니까 장관 시켜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거에 또 안철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실형 선거 전력 있고 그 실형 선거 자체가 선거나 이런 거에 굉장히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 체제에 대한 상당히 좀 위협이 될 만한 저 아니었냐 이런 그건 반론도 뭐 있던데. 제가 뭐 사적 감정이 좀 있는 건데 예. 김경수 지사는 제가 잘 아는 후배고 아, 그리고 최근 뭐 제가 이쪽으로 온다면은 몇 년 동안은 뭐 그 교류한 적이 없지만 학교 다닐 때부터 알기 때문에 예. 드루킹이란 못된 범죄를 저질렀죠. 예. 그리고 사실은 복역하고 나왔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그 전략은 뭐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복권까지 그렇죠. 시켜줬고. 그러니까 예. 그걸 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트집을 잡는 건 제가 좀 과하다.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김경수를 등용하는 것 자체가 점수 딸 일이라고 봐요. 아, 윤석열은 그런 거 못해가지고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 되자마자 계속 뺄셈의 정치. 이준석 쫓아내고 뭐 다 쫓아내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어쨌든 이재명은 대통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김경수를 만약에 장관을 시킨다. 물론 박용진까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박용진까지는 안 될 거라고 보고 그러나 김경수 만약에 전 도지사를 하면 그건 우리가 정치의 관점에서 오히려 괜찮다고 해줘야지 드루킹 이야기에서 이렇게 뒷발 잡는 건 저는 역시 안철수 대표답지 않다고 생각해요. 안철수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본인이 그때 워낙 그때 이제 당한 게 있어서 그렇죠. 그 문재인 당시 후보도 사적 감정이 있을 그러다가 거예요. 떨어진 게 사실 이 그렇죠. 공작 때문에 그랬다라고 네, 생각하는 매크로 게 때문에 있더라고요.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뭐 충분히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사 논란 엎친데 개딸 민국까지 덮치나 이 그러니까 앞으로 우려가 이제 예. 그 청와대 대통령실에 이제 인사 추천하는 사람이 누가 올라오는지 보면 알 거예요. 예. 이게 개딸민국인지 정말 참여민주주의인지 한번 보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거기에 국민들의 국민 집단 지성으로 그럼요. 뽑은 예. 야 무슨 장관 후보자가 이 사람이다 내놨을 때 그럼요. 아이고 저거 봐라 이럴 줄 알았다가 되든지 그렇죠. 생각보다 개딸의 막 그런 사람들이 하자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해서 참신한 사람을 뽑았네 어느 쪽으로 가느냐를 지켜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